안녕하세요. 자연어 처리 바이블 10장 정보 추출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 DTI 레벨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 추출의 개념과 학습 방법, 그리고 정보 추출 중에서도 관계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터디 자료는 자연어 처리 바이블 책을 참고했고, 여기 앞에 보시는 사이트 주소의 스터디 자료를 활용해서 PPT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정보 추출의 개념은 Information Extraction의 약자로 IE라고도 불리는 개념입니다. 실세계의 대부분의 정보는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 추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온라인 뉴스, 정부 문서, 군사 문서, 의료 기록 및 법률 문서 등을 예시로 대량의 비정형 텍스트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이 IE에 대한 텍스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 DTI 랩에서도 하고 있는 주된 연구들이 비술문서라고 불리는 특허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들을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이 모두 이 정보 추출에 대한 태스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정보 추출의 목적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텍스트에서는 어떤 규칙적이고 엔티티 간의 의미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엔티티 간의 의미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형 튜플 형태로부터 이 구조화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형 튜플은 주로 엔티티 1과 엔티티 2에 대한 관계, 즉 총 3가지의 속성 정보를 바탕으로 표현이 되는데, 표 1.1에서 보면 동국대학교 이 튜플 형식으로 보면 동국대학교가 엔티티 1에 해당하고, 이 2는 릴레이션, 그리고 서울은 엔티티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서 정보 추출의 목적은 문선의 단어 간의 어떠한 대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이런 의미적인 관계를 추출하고 이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출된 규칙을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수집을 하려면 수집 대상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특정 도메인에 정보 추출을 적용하기 위해서 매뉴얼리하게 규칙을 적용해 주석을 다는 클로스드 도메인 방식, 그리고 여기 클로즈드 방법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을 이용하는 오픈 도메인 방식 등이 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한 것은 뒤에서 더욱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정보 추출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구조화된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 정보 추출의 간단한 구조는 그림 2.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문서의 원문을 입력으로 받게 되면 문장 단위로 분할을 하고, 각 문장을 다시 토큰화해서 품사 태깅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파악을 합니다. 이후에는 정의된 정보, 즉 패턴을 기준으로 해당 엔티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엔티티 추출을 진행을 하고, 엔티티에 대한 라벨을 지정을 해줍니다. 보통은 객체명 인식을 활용해서 인명, 지명, 기관명 또는 시간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 추출에서는 주어나 수어, 객체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텍스트에서 서로 가까이에 있는 엔티티상 사이의 특정 패턴을 검색을 하고, 해당 패턴을 사용해서 엔티티 간의 관계로 엔티티 1, 릴레이션, 엔티티 2와 같은 튜플 형식으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국대학교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텍스트가 문서로 있으면 최종 결과로는 엔티티 1로 동국대학교, 릴레이션으로는 인, 그리고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로 서울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정보 추출의 하위 작업에는 여기 밑에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 3가지 NER, 상호 참조, 관계 추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NER에 대한 부분은 지난 8장에서 자세히 배운 내용이지만
어떤 특정 유형의 개체에 대한 참조를 식별하는 거고, 이 상호 참조에 대한 것은 이전 단계에서 추출된 엔티티 유형을 기반으로 엔티티 간의 상호 참조를 찾아서 관련된 모든 용어를 찾는 것. 그리고 맨 아래 관계 추출은 텍스트에서 엔티티 간의 관계를 식별해 구조화된 정보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세 가지 중에서도 이 정보 추출에서는 상호 참조와 관계 추출, NER과 관계 추출을 중점으로 이 정보 추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는 관계 추출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 3.1은 비정형 텍스트에서 추출된 엔티티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굵은 글씨는 개체명 인식 부분, 그리고 화살표는 관계를 나타내고,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엔티티와 엔티티 둘 사이의 관계 유형을 추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관계 추출을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관계 추출은 어떤 특정한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니라서 사용하고 있는 코퍼스 특징에 맞는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데이터가 이 TLCRED라는 데이터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 데이터는 약 뉴스 보도자료나 웹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약 10만 개의 데이터 셋으로 관계 투표 형식으로 관계 유형을 찾아가는 것이 주된 이 데이터 셋의 방향성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관계 유형을 어떻게 찾는지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보 추출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정형 텍스트에서 구조화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모든 언급을 식별하는 것. 두 번째로는 구조화된 엔티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목표에 따라서 정보 추출의 접근 방식 역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부분에 의하면 이 클로스드와 오픈 도메인 형식으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클로스드 도메인에 해당되는 것이 규칙 기반 접근법이고, 오픈 도메인에 해당되는 것이 기계학습 기반의 접근법입니다. 이 규칙 기반 접근법은 컴퓨터 시스템의 지식을 통합해서 어떻게 수작업으로 필요한 전문 지식을 해결하고 규칙을 생성한 지식 기반의 접근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기계학습 접근법은 기계학습 알고리즘 결과를 통해 규칙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접근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추출은 도메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규칙 기반 접근법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규칙 기반 접근법을 적용해서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어떤 지식을 통합하는 것이 규칙 기반 접근법의 개념입니다. 이 규칙 기반 접근법은 사람이 직접 규칙을 생성해서 비정형 텍스트에서 언어적인 분석을 통해 표현되는 형식을 찾아 어떤 관계, 유형을 정의를 하고, 정의된 규칙을 사용해서 비정형 텍스트로부터 관계 튜플을 추출을 합니다. 사람이 직접 정의하기 때문에 규칙의 질은 높을 수 있지만,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반면에 또 놓치거나 생각하지 못한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더 많은 패턴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하는데, 대량의 데이터에서는 많은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유지나 보수 작업이 어렵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규칙 기반의 접근법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2008년에 규칙 기반의 반자동 프로세스 모델을 통해서 이 구조화된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 프로세스와 같이 일반적으로 규칙 획득과 규칙 재정의에 해당되는 지식 획득 단계, 그리고 규칙 추출부터 규칙 적용, 구조화된 데이터 생성에 해당되는 구조화된 데이터 획득이라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 지식 획득에 대한 단계는 반드시 이 구조화된 데이터 획득 단계보다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 반자동 프로세스에서 텍스트를 통한 구조화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도메인 전문가에 의해서 이 규칙을 공식화할 수 있고, 도메인에 대한 일반적인 문서가 포함된 학습 말뭉치에서부터 이들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칙 기반 텍스트 추출 및 구조화된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는 이 아래 4가지 단계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규칙 획득에 대한 내용은, 쪽이 추출된 규칙은 학습 말뭉치의 특징과 개념을 기반으로 도메인 전문가에 의해 공식화된 규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후 또 새로운 말뭉치가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특징을 포착하는 것이 이 규칙 획득 단계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규칙 재정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화살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어진 규칙을 획득을 해서 이를 점차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세분화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방식을 반복함으로써 해당 말뭉치에 대해서 확장이나 변경 사항에도 쉽게 포착을 해서 일반화된 규칙을 캐치할 수가 있고, 이 2가지 단계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 구조화된 데이터 생성 2번째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이 규칙 추출 이후에는 규칙 적용 단계에서 이 지식 획득 단계 이후에 추출된 규칙을 적용한 구조화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수준이 높고 낮은 정보 추출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출력은 도메인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속성, 어트리뷰트과 밸류, 값으로 쌍으로 추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화된 데이터 생성에서는 이 앞에서 추출된 속성, 값, 이 쌍이 최종 데이터로 작성이 되는 것이 이 마지막 프로세스입니다. 이 지식 획득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말뭉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커지기 때문에 학습 말뭉치의 추가 문서를 포함해서 이 프로세스를 반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이제 기계학습 기반의 접근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학습 기반의 접근법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한 구현의 결과물로 자동학습 기반의 접근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계학습 기반 접근법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직접 패턴을 발견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기계학습 기반의 접근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규칙 기반 접근법과는 달리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패턴을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수동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수동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이 기계학습 기반 접근법에서는 이 수동으로 데이터 패턴을 정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법에서 필요한 거는 도메인과 어떤 시스템 기능에 능숙한 프로그래머가 중요한 대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동 추출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구현된 알고리즘에서는 시스템 입력으로 주석이 달린 말뭉치와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석이 달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실행시킴으로써 이 알고리즘이 추출해야 되는 규칙을 배우고 생성을 시키게 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는 HMM, 최대 엔트로피 모델, 조건부 랜덤 필드, 그리고 나이브 베이즈 네트워크, 의사결정 트리 등 많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 알고리즘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도메인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정보 추출 시스템이 더 적은 도메인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계학습 기반의 접근법은 크게 감독학습과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이 지도학습은 일련의 입력 데이터 또는 원하는 결과를 포함하는 학습 데이터셋으로부터 정답을 예측하는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된 예측 변수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올바른 결과를 생성하기 때문에 분류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알고리즘은 입력 문서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선형 분리 접근 방식처럼 문장에서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위 단어의 조합을 보고 패턴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방법은 이 출력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모든 텍스트 세그먼트를 감지해야 하고, 후보 텍스트 세그먼트 집합에서 정보 추출에 맞는 가장 유용한 세그먼트를 선택해야 한다는 작업을 고려해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비지도 학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는 다르게 라벨이 없는 입력 데이터에서 숨겨진 구조를 찾고 결과, 아웃풋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입력 패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비지도 학습은 많은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사용해서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전처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 추출 시스템이 이 비지도 학습을 적용을 해서 휴리스틱을 사용해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추출 패턴을 제공할 학습 코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통계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패턴을 표시하고 평가한 후에 관련 통계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는 것이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관계 추출 방법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굉장히 내용이 짧았는데 간단하게 실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실습에서는 우리가 표 1.1에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구조화시키고 이들에 있는 엔티티와 릴레이션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튜플 형태로 정의를 했으니까 엔티티 1과 릴레이션, 엔티티 2에 대한 내용을 튜플 형태로 정리를 해서 리스트 안에 넣어주고, 새로 우리가 뽑고자 하는 쿼리, 검색하고자 하는 쿼리를 새로 정의를 해서 우리가 정의한 이 문서들, 리스트들 사이에 어떤 튜플을 뽑을 거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엔티티 2가 서울인 아이를 뽑을 거다 라고 하면 이 쿼리에 어펜드 시켜줘서 쿼리를 출력하면 동국대학교라는 엔티티가 추출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로 해볼 실습은, 이것도 사실 첫 번째 실습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NLTK 코퍼스에서 이 IER이라는 것을 다운을 받는데, 이 IER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데이터 NLTK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데이터 샘플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샘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어떠한 과학 기술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 셋인데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데이터 셋이라고 합니다. 주로 있는 데이터 정보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원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화학, 원자, 이런 어떤 높은 지식 수준을 요구하는 데이터 셋을 바탕으로 구축이 된 데이터 셋입니다. 얘네를 다운받고 우리가 일반적인 정규화식을 우리가 이 정규화식이 단어가 포함된 문자열을 검색할 때 사용되는 특수한 정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정규화를 시킨 후에 프린트를 해보면 이 기관과 록이라는 것을 우리 데이터셋에서 출력을 해보면 in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추출을 해보면 이렇게 이 in이라는 관계가 있는 문서들이 반원이 되고, 각각의 문서들에서 어떤 우리가 뽑고자 하는 기관과 LOC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NLTK에서 똑같이 이 데이터셋을 다운을 받아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규화 이 정규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의한 정규식을 기준으로 데이터들을 전처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전처리를 해주면 코퍼스에 대한 관계를 추출을 하는데, 그 중에 문서들 중에서도 NED 트레인이라는 문장이 포함된 문서들에서 이것들이 포함된 거를
반복하고 그 중에서도 이 관계 유형이 VAN이라는 패턴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뽑아보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 네덜란드어라서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순 없지만 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장 스터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